안녕하세요. 체이트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일본 최대 경제신문사인 니케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전세계 수출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K방산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조선 K팝에서 강자인 것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방산업계가 해외 수출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배워 자신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과거와는 달라진 180도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케이 언론사는 한국과 마찰을 조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익 언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곳으로 전세계 최대 경제신문사로 유명합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우익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신문사로 그동안 아래로 내려다보는 보도 태도를 취한 신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대표 언론사가 한국 방산을 특기고로 다루면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도 배울 점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최근 일본 방위성이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카이와 접촉한 것이 이러한 일본 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70년간 남북한 대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첨단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단단히 다지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예사롭지 않을 정도로 최첨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상과 해상, 공중, 우주로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우려로 최근 들어서 핵어뢰라고 주장하는 헤이디란 무기체를 내놓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우주공간에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 타결체를 개발했고 성능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발사한 인공위성이 초기에는 궤도에서 추락했다고 분석되어 있지만 아직도 정선적인 궤도를 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제는 언제라도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에서 갖추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무기 부족으로 북한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현대전에서 획득한 전투 경험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적용되면 더 위협적인 무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푸틴은 북한에서 탄약과 로켓 등을 도입해 전선에 대량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요구하는 첨단 전투기와 핵 잠수함 기술 등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 것으로 우려해 아직까지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이 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어 자신들의 무기 성능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서방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대량 양산에도 탑 클래스 수준에 올라섰다며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와 기술 이전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도입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러시아를 통해 무기를 도입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며 일본의 방위산업과는 달리 전세계적인 수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 방산업계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항상 전면전 위협에 놓여 있었던 상황으로 막대한 무기체계 생산량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요인이 현재 위치를 만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전쟁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나토에서도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는 것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국가로 대한민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천조국인 미국이 현재 한 달 2만 발의 수준의 포탄 양산량을 2026년까지 10만 발로 늘리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이러한 능력을 확보한 국가라는 분석입니다. 나토는 미국의 지원 거부와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며 프랑스는 최근 전투병을 파병하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간 나토 국가들은 전쟁을 대비하는 데 실패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던 무기들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푸틴에게는 점점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나토 일부 국가에서는 푸틴의 영토 확장 야욕을 분수하기 위해서 유럽 내에서 탄약과 무기 조달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무기 조달을 반대했었던 프랑스가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독일에서만 찬성하면 해외에서 대규모 무기 도입이 가능해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전에서 155mm 포탄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점점 무기의 생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세와 방어작전에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사용 중이며 북한을 통해 200만 발 이상을 추가로 도입해 물량전에서 우세를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주요 거점을 빼앗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의 포탄 지원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제대로 된 화력 기원이 어려워졌으며 동부 지역 주요 요충지에서 후퇴하면서도 포병 화력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러시아 공격으로 수천 명 이상이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공격뿐 아니라 방어작전에서도 포병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통해 빠르게 155mm 포탄을 공급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과 터키, 남아공, 대한민국 정도에서만 포탄을 대량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터키에서 생산된 포탄은 그리스가 반대하고 있어 나토가 도입하기 어려우며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에서 부족한 포탄을 오히려 공급받고 있어 수출 물량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코에서 80만 발의 포탄을 해외에서 도입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는 사업도 남아공과 한국의 주문에 빠르게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나토가 한국에서 대량으로 포탄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성비와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호환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30만 발을 대한민국에서 50만 발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남아공에서는 지속해 포탄을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반대로 대한민국은 지속해 포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생산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홍산이 작년에만 1조 이상의 포탄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3개사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유럽 내 포탄 회사들은 최대 10배까지 가격을 올리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여전히 저렴한 수준에서 도입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국가들을 압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배를 이용해서 수출하려면 2달 이상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문하면 바로 배로 선적할 수 있을 정도로 포탄 물량이 넘치며 부족한 물량은 한국군에서 지원할 수도 있어 나토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언제라도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포탄 생산량은 우연이 아니며 북한과의 대치로 인해서 매년 5조 원 이상의 포탄을 지속해서 주문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견인포를 포함해 4에서 5천만의 포를 운영 중이며 3개월 이상의 전쟁 수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수백만 발의 자주포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수년 전 미국에서 오래된 자주포탄 200만 발을 저렴하게 도입했을 당시 한국군이 운영하는 포탄 물량의 5%도 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로 현재까지 수천만 발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생산량이 5에서 60만 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늘었을 것으로 보여 서방에서 가성비가 높으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주변 국가들에게 이미 상당한 무기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위상으로 인해 푸틴이 북한에게 자극할 만한 기술이나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를 전하지 않지만 방산 매출을 최대치로 기록하고 있다며 전쟁으로 무기고를 채워야 하는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의 방위산업체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이 국내에서 무기를 조달해야 하는 원칙을 지금까지는 이어오고 있지만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서 점점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위성도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사업에서 해외 업체를 선정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해외 무기 조달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항제대에게 필요한 훈련기 사업도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한국산 훈련기를 도입하기 위해 카이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대표적인 우익 언론으로 알려진 니케이가 한국의 무기 산업을 조명하면서
성공 비결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산업에 쇠퇴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